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제가 좀 강의가 간격이 있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제 지난번과 연결선상에서 부가세 관련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굳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는 의무 대상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다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셔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사업자랑요.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있어요.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취할 수 있지만 법인의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작년도 매출액, 이게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매출액에서 10% 원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억 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매출액이 3억 언저리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발급 대상자 이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자세금 계산서가 훨씬 왜냐면 종이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증빙을 이제 의무적으로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훼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시는 게 사실상 저희 국세청 전산을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에 전송하는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리고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동일합니다. 근데 뭐 이게 전송기한이라는 게 사실은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 텐데 그때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편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과세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한 경우에는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점,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발급을 안 하시고 미전송함으로써 가산세는요. 일단은 지연 전송, 예를 들어 전송기한이 경과했어요. 3월 달에 있었던 매출에 대해서 원래는 3월 달 매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의 매출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셨다, 발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4월 10일이 아니라 이제 6월까지 과세기간이잖아요. 그래서 7월 11일까지 전송을 하게 되면 이때는 공급가액의 0.5%,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가 전송 기한인데 공급시기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라도,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인데 7월 11일까지라도 전송을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개인 사업자의 0.1% 가산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예 전송을 하지 않게 되면 공급가액의 1%,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0.3% 가산세가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으시는 게 아니라 매출액, 공급가액 매출액이잖아요.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신 분들, 법인 사업자와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 3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요 점을 명시하셔서 주의를 해서 세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부분은 2015년도 12월 말일자로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모든 증빙, 우리 세금 부가세와 관련한 모든 증빙들은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보존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